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프랑스 뭐 영미법계 이런 거 얘기하고 끝냈었죠? 오늘은 뭘 볼 거냐? 이 법치주의라는 걸 볼 겁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인치하지 않고 법으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됐다? 우리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법치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여러 가지 국가 작용을 할 때 법으로 통치를 합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성문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문법이란 뭐라고? 문자로 이루어진 법, 즉 문자화된 법을 말해요. 법전이 존재하는 그런 걸 가지고 성문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문법의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고요.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의회에서 구체화를 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만드는 행정입법이란 게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중에 배울 건데,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두 가지입니다. 법규 명령, 행정규칙.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자치법규라고 있어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는 조례라는 것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모두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불문법이 있어요. 불문법,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우리는 어떤 걸 배울 거냐? 첫 번째 관습법, 판례법, 마지막으로 일반 원칙을 배울 겁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법들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단한 거예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규가 뭐예요? 법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가지고 법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는 걸 가지고 법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로만이 법규를 만들 수 있다. 즉 법률로서만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해요.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 법칙, 법률 우위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이 위에 있대요. 위에. 법이 뭐보다 위에 있대요. 어떤 거보다? 여러 가지 행정보다 법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행정이 법을 어겨도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법률 우위 원칙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행정보다 위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행정이 법을 거스르지 말라, 법을 위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개념이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간단하죠. 1번, 2번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3번.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거, 이 유보라는 한자가 보류하다 할 때 보류라는 한자가 동일한 한자예요. 동일한 한자.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할 때 이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보류돼 있으라는 말이에요. 뭐가 법에 보류돼 있으라는 거야? 이 행정작용이
여러 가지 근거들이 법에 보류돼 있어. 법에 머물러 있어라. 법에 있어라. 즉 행정작용의 근거가 법에 있어라. 그래야지만 너가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똑같이 법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강학상 형식적 의미, 즉 문자 그대로 이 법률을 의미를 하는 거냐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이 법률을 의미하는 거냐. 법률의 법규창조력 같은 경우 이 법률은 법령을 의미해요. 법령이 뭔데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 명령, 행정입법 파트에서 배울 법규, 명령 파트를 가지고 법률과 법규, 명령을 둘이 같이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창조력, 말은 법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을 찾아나가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나가라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 우리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힘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대요. 법률에. 근데 이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위임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즉 법규 명령의 근거 자체가 법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뿌리 타고 올라가면은 법규 명령으로 이 법규라는 것을 창조를 한다고 하도 이 결국에는 법규 명령이 어디에 근거해? 법률에 근거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법률로 법규라는 것을 만든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법률의 법규 창조력 얘기할 때 법률은 법령을 의미합니다. 법령을. 뭐 최근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최근 출제 포인트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법률 우위 원칙.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거잖아. 법을 위반하지 말라. 일반 원칙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일반 원칙에서 뭐 평등권 같은 거 있어요. 평등의 원칙. 나중에 이런 거를 배울 건데, 우리가 국가 작용을 할 때 뭐 성문법, 이 뭐 법률 같은 거에다가 평등하게 대우해라 이런 말이 만약에 없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불평등하게 대우해도 될까요? 안 되겠지. 어떻게? 이 불문법상 일반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 원리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뭘 의미를 할까? 성문법, 불문법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문법, 불문법 모두 포함해요. 딱히 성문법에 이 법전에 뭐 이런 거 위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써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서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알아서 뭐 평등하게 대우해줘라, 아니면은 뭐 너무 과하게 대하지 말라. 내가 고작 무당이다 하고 길거리에 침 한 번 뱉었다고 나한테 갑자기 사형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너무 과하게 대우하지 말라, 적당선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원칙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은 법전에 딱 써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아서 지키라는 거야. 알아서. 자, 그 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 행정의 근거가 법에 적혀져 있으래요. 행정의 근거를. 왜 굳이 근거를 법에다가 정해두라고 하냐?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법치주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왜 한다고 했지? 우리 권리를 위해서.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예측 가능성, 국민의 신뢰, 국민의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지켜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시는 분 계시나요? 아직도? 지금 나이 먹고도 아직도 손 들고 건너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든대요. 너무 교통사고,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널 때 손을 꼭 들고 건너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겠대요. 그럼 꼭 만들 수 있지. 만약에 손을 안 들고 건너면은 이것 때문에 처벌을 하게 돼요.
처벌까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법이 시행되는 게 만약에 뭐 1월 1일이야. 2023년 1월 1일이야. 이때 시행을 할 건데 2022년에 이 친구가 손을 안 들고 건넜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당장 처벌을 하겠대. 그럼 기분이 어떨까 우리는? 아니 왜 법 만들기 전에 이래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고 있어? 내가 법 만들고 나서 지금 그랬으면은 잘못한 놈 맞지. 근데 만들기 전에 그러면 어떡해? 그치? 지금 우회전 하는 거 법이 개정된 지 이제 좀 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해? 이쪽에 파란불인데 사람 지나가고 있어. 우회전 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법 시행되기 이전에 나보고 우회전 할 때 사람이 있을 때 건넜다고 그것 때문에 날 처벌을 하겠대. 어때 우리 기분이? 더럽단 말이야. 우리 뭘 지켜주는 거냐? 우리의 신뢰,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 법이 있어. 만약에 지금 우회전 바뀌는 법이 딱 개정이 됐어. 개정됐으면 난 이걸 보고 뭘 생각해? 내가 사람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럼 난 앞으로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사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왜? 나한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처벌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지금 생겼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신뢰. 나는 지금 이 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난 뭐라고 생각해? 지금 초록불이, 비록 초록불이지만 사람 지나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법이 하지 말란 게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우회전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 신뢰를 어떻게 하고 있어? 대놓고 깨트리고 있죠.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적용한다면은 내 신뢰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잘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는 신뢰를 할 거니까. 근데 나의 신뢰를 깨버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적 안정성. 법이 맨날 이런 식으로 개판이에요. 맨날 갑자기 뭐 오늘 시행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 가지고 나보고 처벌하겠대. 맨날 그래. 그럼 내가 법을 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싶을까 안 지키고 싶을까? 안 지키고 싶어져. 그러면은 맨날 옛날 일 가지고 나보고 갑자기 이제 와서 처벌하겠다 이러면은 어차피 내가 법을 잘 지켜봤자 갑자기 2, 3번 만들어갖고 날 처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난 법을 믿기 싫어져. 그럼 법을 이제부터 안 지키고 어차피 처벌당할 거 법 안 지키고 막장으로 살 거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시한다. 세 가지를. 왜? 이 세 가지가 침해되면 곧바로 이 권리 침해. 이게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네 볼펜 좋아 보인다. 볼펜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시 하는데 이 우리가 작용을 할 때 법에 근거하라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불문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작용을 이 친구한테 세금을 거둘려 하는데 이 세금이 세법엔 아무리 봐도 안 적혀 있어. 근데 세금을 한 500만 원 내래.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친구한테 세금을 물어갖고 평등의 원칙 때문에 너도 500만 원 부과하겠대. 기분이 어때? 법을 들고 와.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런 말 바로 하고 싶다 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만 의미합니다. 성문법만. 우리 국민들의 예측을 위해서 그래요. 불문법에 적혀져 있으면은 이 성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무슨 법 엔터 딱 치면은 바로 딱 떠요. 법제처에서 이제 제공을 해준단 말이야. 바로 딱 떠. 그거 보고 이런 법이 있구나. 우린 바로 알 수 있어. 하지만 불문법 같은 경우 네이버에 딱 치면은 뭐 그런 거 뜰까? 안 뜰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뜰 거예요. 그냥 네이버, 카페, 블로그 막 이런 데에서 이런 것 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게시글쯤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국가가 공인한 어떤 사이트에 막 법제처 막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이 불문법상 원리들을 보고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성문법만을 의미합니다. 성문법만. 다른 애들은 문제 잘 안 나와요. 다른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성문법을 법률 유보에서는 성문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7급이랑 9급에서 몇 번 나왔던 건데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법에 근거하라고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법을 의미하냐 조직법을 의미하냐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용법을 의미하냐 조직법을 의미하냐. 우리가 행정법이란 게 뭐라고? 행정, 작용, 조직,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행정, 조직에 관한 법들이 있고 작용에 관한 법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쭈르륵 나와 있을 거야.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은 작용법을 말할까 조직법을 말할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조직법은 무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애예요. 얘는 당연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무조건. 자, 행정조직법이 대체 정확히 어떤 건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군대 다녀오시고 군대 안 간 분들도 이런 거는 알아요. 아, 계급체계가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있구나. 그치? 그런 거는 다 알아. 그 위로 올라가면 뭐야? 이제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뭐 또는 뭐 준사관, 준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런 게 행정조직법입니다. 그런 게. 그런 거는 우리가 국가가 어떤 작용을 하든 간에 말든 간에 요거는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당연히. 생각해봐. 내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2등병, 상병, 병장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똑같이 군인이야. 그냥 군인 이러고 끝이야. 어쩌겠어. 내가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저쪽에 뭐 한 50년 근무한 군대에서 50년 근무한 분한테 야 이거 좀 해봐 막 이렇게 막 씨부리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행정조직법은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그 외적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건 이 작용법, 작용의 근거를 작용법에다가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라 함은, 법적 근거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의미한다 하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법적 근거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의미한다. X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률 유보에 대한 원칙을 자세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법치주의 발달이라는 것을 먼저 볼게요. 법률 유보를 보기 전에,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법치주의 발달이란 걸 먼저 볼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법치주의가 구현이 될 때부터 얘네들은 어떻게 법치주의가 만들어졌다 했지? 시민혁명 때문에. 시민혁명 왜 만들어졌어? 왜 일어났어? 우리 상인들이랑 귀족들이 맨날 왕한테서 권리 침해당하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이 상인들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독일을 얘기를 드렸죠. 독일 같은 경우 어땠어? 프랑스 보고 아, 쟤네 권력을 잘 잡고 있네, 정부가. 저거 괜찮다 하고 따라했어요. 모방법 체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했어? 권리가 중점이었어? 아니, 중앙 권력이 중점이었어. 중앙 권력이 중점. 법치주의를 하긴 하는데 이 법치주의가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위해서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형식적 법치주의. 과거 독일을 생각하면 돼. 과거 독일. 얘는 다 뭘 중점이었다? 권력이 중점이었다. 권력 중점.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뭘 하면 좋을까? 의무를 부과하면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내 권력도 강해지겠죠. 그치? 우리 중고등학생 때 막 일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일진. 걔네들이 자기 막 힘센 거 자랑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야? 빵 셔틀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야. 빵 셔틀 같은 거. 그럼 걔한테 맨날 빵 사라, 돈 주고 빵 사라 막 이런 거 시켜. 주변 사람들 보고 아, 제가 힘이 센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빵 셔틀한테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나는 힘이 세다 이러는 거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기가 권력을 막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무를 막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가지고 의무 본위다, 의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무 본위다. 자, 그 다음에 빵셔틀이 나한테 개기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물론 우리는 그 일진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니까 당연히 감정이입 잘 안 되겠지만, 막 요즘 웹툰이나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일진 막 이런 애들 많잖아. 막 빵셔틀 같은 애가 개기면 어떡해. 막 인상 쫙 찌푸리면서 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러잖아. 자기한테 못 대들게 하기 위해서 위헌 법률 심사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한번 만들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고 따질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이 이상하면은 막 따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최근에도 낙태죄 같은 것도 막 사라지고 그랬었잖아. 지금은 막 위헌법률 심사제로 법이 이상한 거 다투겠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법이 이상한 거 대해서 다툴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진이가 빵셔틀한테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 지나가다가 실수로 그 친구 발을 밟은 거야. 그러면 일진이라면은 미안해 발 밟아서 라고 얘기해요? 아니지. 야 이 새끼야 왜 발을 밟히고 있어 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 국가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국가 배상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배상 제도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백지식 위임을 했었다. 백지식 위임 또는 포괄 위임이 가능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백지식 위임, 포괄 위임. 우리 백지수표라는 개념 알죠? 백지수표. 백지수표가 뭐지? 내가 너한테 백지수표 줬어. 얼마까지 쓸 수 있어?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거. 내가 적고 싶은 금액 딱 적은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제가 이 한도를 걸어두기는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백지수표 개념 뭐야? 그냥 내가 마음대로 줬고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백지수표의 개념이잖아. 이거 똑같아. 우리가 법률로부터 행정부한테 여러 가지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해서 행정부가 니네가 마음대로 작용을 한번 해봐라 하고 권력을 부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권력을 부여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이 내용의 한계라던가 그 선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내가 백지수표를 주면은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백지수표 주긴 하는데 네가 마음대로 적으면 되기는 하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써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내용의 한계를 정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한계를 설정을 안 해줬다는 거야. 법을 만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위반한 자 처벌한다. 그 내용은 대통령이 정한다. 이딴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지. 질서를 위반한 자, 질서를 어지럽힌 자, 이게 뭐야? 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처벌을 하겠다. 처벌은 대체 무슨 처벌을 하는 거야? 뭐 과징금을 묻겠다는 거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거야, 징역에 살게 하겠다. 대체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측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백지식 위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백지식 위임이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일이란 놈들이 2차 대전에서 깨갱하고 깨지죠. 깨지고 나서 이따구로 우리가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좀 바뀌어야겠다. 프랑스가 보니까 얘네들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네.
우리도 이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추자. 권리 구제. 그래서 이제 다 반대로 가면 됩니다. 다 반대로. 앞에 이 형식적 법치주의 일진 놈들 있잖아.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나쁜 건 다 형식적 법치주의로 가면 되고요. 좋은 거는 다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가 본이었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뭐라고 할까? 권리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헌법률 심사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위헌법률 심사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 제도적 징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도적 징표. 이 나라에 위헌법률 심사제라는 게 있네? 그러면은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 나라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적 징표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같은 거. 국가가 잘못을 할 수 있어 없어? 국가도 잘못할 수 있지. 나도 잘못할 수 있지. 국가배상을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배상이 인정된 가장 첫 번째 최초의 판례가 뭐라고? 블랑코 판결이라고. 블랑코 판결. 그쵸. 블랑코 판결.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 백지식 위임 포괄위임 해도 된다고 할까? 하면 안 된다고 할까?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겠죠. 포괄위임 금지. 포괄위임 금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법률 유보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법률 유보. 우리가 법치주의를 만들었으면은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주의래. 법치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법으로 하는 것 같이 신용은 해야겠지. 뭔가 여러 가지 국가 작용을 할 때 이거 봐, 법이 여기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하고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침익적 작용에 대해서는 다 법에다가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침익적 작용에 대해서는 다 법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 침해행정 유보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침해행정 유보설. 침익적 작용은 다 법에 근거하겠다. 그럼 법률 유보의 대상은 어디에만 한정을 한 거야? 침익적 작용에 대해서만 법률 유보의 대상을 한정을 한 겁니다. 이 법률 유보의 대상 자체가 침익적 작용에 국한되었다, 한정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침익적 작용을 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지? 권력이야. 권력이면은 자, 우리 일진들이 있으면은 그 밑에 또 막 2진, 3진 막 이런 애들 있어요. 막 일진 맨날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막 이거 해줄게, 내가 해줄게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일진의 그 따까리? 따까리들. 자,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특별 권력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들. 이분들 같은 경우들은요, 이때 개념, 지금 당연히 아니고, 이때 개념을 봤을 때, 따까리 같은 분들이에요. 일진들이 따까리 같은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일진이 자기가 힘센 거 과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까리 같은 애들 데려와갖고, 야, 이 새끼야, 이것 좀, 가방 좀 들어줘. 막 얘기도 하고. 그럼 옆에서 보면은, 저놈이 힘이 센 놈인 거 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얘네들이 막 합의했을까? 야, 너가 나 힘세 보이고 싶으니까 저 친구 앞에서 내가 너한테 가방 들어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방 좀 들어줘. 이러고 합의 보고 해요? 절대 아니지. 그냥 눈치 한번 쓱 본 다음에, 야, 가방 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법적 근거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얘기야. 서로 합의 보지 않았다. 법적 근거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다. 이 특별 권력 관계 내부의 대상 같은 경우는 야 니네가 어차피 내 명령을 듣기 위해서 내 밑으로 기어 들어온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네들한테 침입적 작용을 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 아 필요 없을 것 같아. 괜히 너한테 법적 근거, 너한테도 법적 근거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내 권력에 대해서 오히려 침해가 있을 거야. 내 권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들에 대해서는 이 법률 유보 적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형식적 법치주의 침해행정 유보설의 특징은요, 이 공무원, 군인, 경찰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요. 우리 일반 권력 관계,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나중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요것만 파트로 해갖고 또 배울 겁니다. 자세한 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왔어. 권리구제가 최우선이야. 이제 누구부터 볼까? 아, 얘네들도 권리가 있어. 얘네들도 권리라는 게 있는데 왜 얘네들의 권리는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게 신침행정 유보설입니다. 신침행정 유보설. 누구를 포함시켰다? 군인, 경찰, 공무원 같은 특별 권력 관계를 이때부터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침입적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침입적 작용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냐? 수익적 작용, 뭐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급부를 준다, 복지를 준다,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아무 때나 가능해도 되는 거냐? 왠지 법적 근거 없어도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하면은 국가가 주고 싶을 때면 막 줄 거 아니야. 그럼 왠지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기분 드럽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친구한테는 그냥 이유 없이 5만 원을 줄 거야. 그리고 5만 원 막 주다가 여기서부터는 3만 원씩만 줄 거야. 3만 원 받았어. 다른 사람도 싹 다 5만 원 받았는데 3만 원 받았어. 기분 어때? 그냥 3만 원 받았으니까 전 그걸로 만족할래요? 할 거 아니면 그래도 저도 5만 원 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왜 3만 원인 거예요? 하고 물어볼 거야. 그냥 받을 거야? 물어봐야지, 그치? 최소한 물어볼 수 있잖아. 왜 저는 3만 원이요? 저도 5만 원 주시지. 내가 그러면 이제 친구 뭐 잘생겼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너가 너무 못생겨서 주기 싫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기분 어때? 더럽게 나쁘지. 내가 법에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3만 원만 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너가 못생겨서 그래 하면은 지도 얼굴 못생겼으면서 나한테 그래? 내가 니보다 잘생겼네 이러고 싶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수익적 작용에 대해서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익적 작용에 대해서도. 그거를 가지고 급부행정 유보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부행정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은 이 신침행정 유보설의 이론들은 그대로 갖고 온 상태에서 수익적 작용도 추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출제 포인트 아니고 이것도 옛날이나 나오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급부행정 유보설은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작용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자는 견해이다. X. 한정해서가 틀렸어요. 침입적 작용은 물론이고 수익적 작용까지 포함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침입적 작용은 물론이고 수익적 작용까지. 자, 이렇게 법률 유보의 범위를 넓혔더니 국민의 권리 구제가 되게 잘 돼요. 국민들이 가장 중요했던 예측, 신뢰,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법률 유보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국민들은 좋아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넓히자 하면서 이때부터 법률 유보가 엄청 확대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익적 작용도 아니고 침입적 작용도 아니 그런 작용들을 한두 개씩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게 있냐? 친구가 나한테 보강을 해달래. 근데 내가 굳이 내가 보강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때 거부는 너한테 수익이야 침익이야?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당연히 수익은 아니야.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침익이냐? 아니지. 내가 이 본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보면 그건 확실한 침익인데 보강은 내가 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 감사합니다지만 내가 안 해주면 아 그렇구나지. 수익도 침익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런 작용들까지 우리가 포함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권력행정 유보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력적 작용이면 다 이 수익이든 침익이든 수익 침익 둘 다 아니든 법률 유보하자. 그 다음부터 이제 도를 지나치기 시작을 해요. 아 권력 작용만 할 필요 없냐? 할 필요 있냐? 우리 비권력적 작용도 있다. 국가가 하는 작용 중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싹 다 법률 유보하자. 전부행정 유보설. 전부행정 유보설. 솔직히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전부행정 유보설. 이게 가능하기만 하면은 이거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없을 겁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법이란 걸 만들 때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법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최소 보통 이제 막 갑자기 급박한 경우가 있어서 서둘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4달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길게 걸리면 8달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거고 법 하나 만드는데 의결도 거쳐야 돼, 조율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 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 4달은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는 4달이면은 되게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죠. 4달 정도라면은 당장 여러분들 뭐 주식 코인 생각해봐. 4달에 한 번씩만 주식장 들어갈 수 있대. 아 그래서 내가 이 루나 코인을 딱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상장 폐지 됐으니까 루나 코인을 딱 샀는데 4달 뒤에 들어갔더니 이게 이미 상장 폐지가 돼 있어. 없어져 버렸어. 현실이라고 하는 건 너무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법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전부 다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국민의 권리 침해야. 오히려 전부 다 해버리니까. 왜? 법이 없어서 작용을 못해. 법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막 수해가 되게 심하게 일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보상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었는데 보상을 못 해줘. 우리 권리 침해가 더 심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중요한 것만 하자. 중요한 것만. 중요사항 유보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한 것들만 넘어버리네.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한 것들만 법률 유보하자. 중요한 것들만 법에 근거가 있으면 된다. 안 중요한 것들은 법에 근거할 필요 없겠지.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걸로 판단을 하겠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련성이 높은 애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함의 정도를 2가지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요. 만약에 별다른 표현이 없다면은 1단계, 2단계 구분할 필요 없이 아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2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좀 더 추가적인 표현들을 쓸 겁니다. 아씨 1단계, 2단계가 뭔데요? 1단계는 그냥 권리 의무랑 관련성이 높은 것. 관련성이 좀 높아. 근데 막 엄청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높네. 그 다음 2단계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랑 관련성이 중대하게 높은 거야. 중대한 또는 본질적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2단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본질적 권리.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법령에 근거하라. 법령이 뭐라고?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 2단계 같은 경우는 오직 법률로만 가능하다. 다른 것들은 절대 안 돼.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치사한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 1단계 가지고 법률에 근거하면 된다 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에 근거하면 된다.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O일까 X일까? 법률에 근거하여야 된다. 법령에 근거하라면서요. 애들이 이거를 다 X로 찍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라면서요. 법규 명령은 법률이 아니잖아. X지 그러면은. 근데 이거 정답이 O였어요. 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만 말하는 거잖아. 법률에 근거하면 된다라는 표현은 법률, 법규, 명령 둘 다 얘기를 해서 법률도 법령이란 거면 법률도 포함됐으니까 법률에 근거하면 좋고 법규, 명령에 근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왜 올까? 애들이 난리가 났었어. 이때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법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이네? 근데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위임을 받아서 누구한테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법률한테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법규 명령에 근거가 있대요. 법규 명령에 근거가 있으면은 그 법규 명령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 법률에 있을 거야. 그럼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법률에 근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거는 이 행정의 작용의 근거가 법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게 법률 유보야. 근데 이 법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법규 명령에 있다고. 그럼 법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규 명령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또 법률에 있다고.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행정작용의 근거가 법률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법률의 근거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맞다고 보면 될까요? 웬만하면 다 맞게끔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다 맞게끔 나올 거고, 혹시나 이거를 맞다고 봤는데 문제가 이상하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 의회 유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의회 유보다. 이거는 의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즉 법률만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법률만이 가능하다. 법률로만 가능하다. 아예 지금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라. 이런 정도로, 이 정도로 표현이 되지만 법률로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의회 유보로만이 가능하다. 법률로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거를 1단계로 걸고 나면 그거는 틀렸다.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해요. 좀 까다롭지. 좀 짜증나고. 우리가 국어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행정법 문제 푸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네, 다행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출제자들도 이거를 가지고 어렵게 꼬아서 내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결국 뭐야? 판례야, 판례. 우리 문제는 지금 이제 완전히 90% 이상이 판례적인 쟁점으로만 문제가 나와요. 이론적인 쟁점을 문제를 끌고 오고 싶다면은 이거보다도 어려운 개념들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 출제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거의 안 할 거예요. 혹시나 문제 나왔을 때 에이씨 뭐
법률, 이 법규 명령이지 이러고 틀렸다 이랬다가 문제 틀리지 말라고 한번 설명만 드린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정답이 확실하게끔 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방금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라? 법률로만 알아. 뭐 해라? 의회 유보해라. 의회 유보. 의회 유보해라. 국민의 권리랑 너무 밀접한 관련성을 있어서 국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만 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형사항 유보설이 2단계에 관해서는 판리적인 쟁점들이 나옵니다. 판리적인 쟁점들. 문제를 딱 내고 판례를 딱 내고 이게 1단계냐 2단계냐, 이게 법률에 근거해야 되냐 아니면은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없냐, 다른 걸로도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해요. 우리는 뭐만 기억을 할 거냐? 2단계에 해당하는 판례만 기억할 겁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판례만 기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판례는 TV 수신료 판례입니다. TV 수신료 판례. 자, TV 수신료는 어떤 경우에 낼까요? 내가 TV를 많이 보고 뭐 여러 채널을 보고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TV 수신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걸까? 아니요. 그러면은 내가 TV를 집에다 설치하고 TV를 안 보고 있어. TV 수신료 안 내도 될까? 그래도 내야 돼요. 이 TV 수신료는 내가 이 TV, 영상 수신기 이거를 갖고 있기만 하면은 내야 되는 돈입니다. 되게 세금 비슷하지 않아요? 세금 같지 않아? 우리가 특별 부담금이라고 문제에선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는데 특별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이랑 엄청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TV 수신료도 세금 비스무리하게 해석을 해요. 세금 비스무리하게. 근데 우리는 조세 법정주의란 게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란 게 있는데 나중에 행정 입법 얘기 파트를 할 때 한 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아. 세금에 관련된 거는 법으로만 정해야 됩니다.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세금에 관한 것들은. 물론 이래놓고 위임이 가능하긴 한데 나중에 행정 입법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래놓고 위임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원칙 자체가 법률만이 가능하다는 거. 법률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죄형 법정주의란 거 있죠. 죄형 법정주의 들어보셨나요? 죄나 형벌은 법률로만 가능하다요. 죄나 형벌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과태료 법정주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률로만이 정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 법으로만 정해야 된대. 세금 비스무리하니까. 그러니까 이 TV 수신료 1단계일까 2단계일까? 2단계 본질적 사항이다. 본질적 사항.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정해야 된다?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 의회 유보해야 한다.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정했었냐? KBS에서 정했었습니다. KBS에서. 그래서 KBS 한국방송공사가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KBS가 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BS가 정하는 것은, 한국방송공사가 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자, 그 다음 병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항. 복무 기간은 당연히 법에 근거하겠죠. 병역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그렇죠. 1년 6개월. 이게 딱 써져 있을 거야. 근데 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대요. 제외되는 사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영창 생각하면 편합니다. 영창. 여성분들은 영창이 뭔지 모르잖아. 자, 영창이라고 하는 거냐? 내가 군대에서 어떤 잘못을 했어. 군대에서 좀 친구랑 좀 싸웠어. 좀 싸우고 막 욕 좀 하고 내가 이등병인데 상병한테 야 이 개새끼야 욕 한 번 딱 했어. 시원하게. 나쁜 놈이지. 혼나야지. 근데 나보고 교도소까지 갈 일이야 이거? 이 개새끼야. 상병한테 개새끼야 이거 했다고 교도소까지 보내? 그건 좀 너무하죠. 교도소까지 보낸 건 너무하잖아. 이럴 때 가는 게 영창이란 곳이에요.
그래서 반성하고라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교도소 비스무리한 데 가갖고 반성 좀 하고 와 하는 게 영창이에요. 이 영창의 큰 특징은 뭐냐? 반성해야 되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영창을 가게 되면은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 내가 했어야 될 뭐 훈련이라던가 주특기 훈련이라던가 뭐 청소라던가 이런 거 해 안 해? 안 하지. 야, 그러면은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영창을. 영창 가고 싶어 하고 이등병 새끼가 맨날 상병들을 찾아가서 맨날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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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영창에 가면은 이 복무 일수가 안 줄어들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5일 영창을 갔다? 그럼 내 저녁일은 5일 늦춰지는 거야. 그래서 영창이란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어때? 복무기간에서 영창 간 기간만큼 제외가 되고 있죠. 이것도 복무기간에 똑같은 거지. 복무기간이랑 뭘로 정해야 될까? 법으로 정해야겠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때 당시에 육군본부 규칙이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육군본부 규칙이 정한 것은 위법하다. 누가 정해야 된다? 의회 유보하여야 된다. 본질적 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질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보좌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어? 어. 어. 어? 표현이 그래 나왔어. 유급 보좌관이라고 얘기해. 글씨가 유급 보좌관. 유급 보좌관. 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국회의원, 아니 지방의회 의원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분들이야.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를 뽑아요? 누가 뽑아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뽑는 거지. 그러면은 그 말이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될 일들은 누가 뽑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주민들이. 근데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지방의회 의원이 뽑은 사람이 막 하는 거야. 그치? 제 책엔 꼭 나오려다 말더라. 우리 옛날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우리가 그때 그냥 박근혜 위에 누군가 있는 게 기분이 나쁘고 끝인 거였어? 그냥 우리가 왜 촛불 시위를 하고 막 그런 거지? 우리 민주주의가 침해되었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침해입니다. 중대한 침해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대통령은 누가 뽑아야 돼? 국민이 뽑아야 돼. 근데 그 대통령 일은 누가 뽑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뽑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한 게 누구였던 거야? 최순실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 민주주의 대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대한 침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야? 본질적인 거 아닌 거야? 본질적이라는 거야, 이것도. 이 유급보좌관에 대한 내용도 정말 본질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의회 유보해야 된다. 의회 유보해야 된다. 너무 본질적 사항이다. 국회의원 같은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들은요, 우리한테 헌법상 참정권이란 게 있어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뽑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것들은요, 이 지방선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법률로 하자, 법률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이 의무교육에 대한 실시 여부. 의무교육 할까 말까? 우리한테 본질적일까 아닐까? 의무교육 할까 말까? 의무교육 할지 말지는 본질적입니다. 왜? 내가 부모야. 근데 내 자식 중학교 안 보내. 어떻게 돼? 나 처벌받는 거야. 나 쇠고랑 차는 거야. 나는 이 아이와 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하고 하기 싫은 행동은 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부모 입장에서. 근데 무조건 뭐 하래? 중학교 보내래, 무조건. 그래서 중학교에서 교육받게끔 하래. 이거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정이 돼요. 본질적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의회 유보해야 됩니다. 의회 유보하셔야 됩니다. 얘랑 쌍둥이로 같이 나오는 판례가 있어. 쌍둥이로 같이 나오는 판례. 의무교육 실시할지 말지는, 의무교육으로 할지 말지는 본질적 사항이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 범위,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방학을 언제 할까? 이런 거예요. 방학은 언제 하고 개학은 언제 할까? 방학을 6월 10일에 할지 아니면 5월 10일에 할지 7월 10일에 할지, 이런 것들. 우리 뭐만 지켜주면 돼? 수업 일수만 지켜주면 돼. 수업 일수만 지켜주면은 방학은 언제 하든지, 그리고 개학을 언제 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굳이 의회 유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몇 단계로 가자? 1단계로 가자. 의회 유보할 필요는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의회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 이제 총 5가지 판례죠. 5가지 판례. 5가지 판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행정법 문제에서 나오는 법률 유보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 5가지 판례가 아닌 판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5가지 판례가 아닌 판례들. 그런 것들 나온다고 해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4개 선지 중에서 3개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꼽아서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모르는 거 하나 있어봤자 나머지 판례들을 보고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판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렵게 나오면은 행정 입법 파트랑 섞어서 내거든요. 행정 입법 파트랑. 자세한 것들은 행정 입법 파트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세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항상 진도별 기출문제를 꼭 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완전히 이건 뭔 소리야, 전혀 모르겠는데 싶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행정 입법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뭐 내가 아는 것만 확실하게 체크해야지 하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질문은 꼭 하셔야 되고, 선생님 이거 나중에 배우는 부분인가요? 이렇게만이라도 질문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제 번호 알고 계시죠? 제 번호 알고 계셔요? 그치. 제 번호 알고 계시니까 질문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할게요.